네, 퐁당퐁당 주간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고요. 이 간밤 미국 증시는 10월의 첫 거래일이자 4분기의 첫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그 어렵다는 9월 거래를 우리가 무난히 그래도 잘 넘겼는데 또 10월은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아주 높다라는 악명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첫날부터 전쟁 리스크가 다시금 고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첫 거래일부터 마감가 기준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10월의 저주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갈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부터 경제 지표까지 다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어떠한 흐름으로 간밤 미증시 거래를 마쳤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지수가 낙폭을 한 차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란이 최소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확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자를 암살한 데 따른 보복 조치가 이번에 취해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 혹은 이미 전면전이 시작됐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투매가 발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8,000포인트 선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상품 선물 시장에서 좀 커다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경계감을 자극하는 악재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릭스 지수가 장중에 19%까지도 급등폭을 키워나가는 양승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9.26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빅스는 보통 30 그리고 20을 기준선으로 보게 됩니다. 시장에 어떠한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을 때 30을 웃돌게 되고 이는 곧이어 커다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선이 되겠는데 20선을 밑도냐 혹은 웃도냐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적이고 혹은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임을 시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0포인트 선에 진입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또 중동 지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3.5% 급등하면서 70선을 터치했는가 하면 브렌트유 역시도 장중 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속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금이 오늘은 0.8% 상승하면서 2,681달러 선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대형주 5개 가운데 3개꼴로 한 60% 정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광범위한 하락장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투매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반도체주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AMD 등의 종목들이 3%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오픈 AI로의 투자를 철회한다라고 밝히면서 애플의 주가는 2%대 상승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2.9% 급락하면서 그 상승분을 전부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M7 종목들 가운데에서 알파벳과 메타는 버티는 흐름이었습니다. 둘 다 0.7%의 오름세, 특히 메타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오늘 10대1 액면 분할 거래된 가격으로 처음 거래가 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못했는데요.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벌리더니 2.6% 하락하면서 40달러 선에 걸쳐 있는 채 거래를 마치네요. 자동차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쉬어갔던 반면에 GM과 포드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침체됐던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올해 연말 대선 종료를 기점으로 회복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과 내일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GM과 스텔란티스 그리고 내일은 포드와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간밤 골드만삭스가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그리고 목표가는 $12에서 $13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보다 한 23% 정도의 상승 여력이고요. 주가는 1.8% 상승하면서 $10.75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한 종목이 하나 있었죠. 나이키였습니다. 실적 결과가 믹스였습니다. 매출액이 1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세를 기록했고 그리고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이 미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EPS는 좋았습니다. 이 70센트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한 수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월가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급락폭을 상당히 키워가는 양상이죠. 7%대의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CEO 전격 교체를 발표한 지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무엇보다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EO 교체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섹터별로는 에너지 주식들이 2%대 상승으로 시장을 그래도 받쳐줬죠. 이란의 미사일 공격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 영향이었는데요. 각종 에너지주들 시세를 체크해 보자면 아파쉐 코퍼가 4.9%, 코노프 필립스가 3.8%, 그 밖에도 메르탄 오일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3%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 오르는 또 하나의 테마가 있죠. 바로 방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올랐는데요. 로키드 마틴, 노스먼 그루만, 그리고 에어로바이런트먼트까지 3에서 5%대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오늘 이 방산주들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가 국가 안보 혹은 방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방산주들의 모멘텀은 이어질 거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S&P 500 지수의 평균 밸류 대비했을 때 방산주들은 10% 더 할인된 가격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방산주들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S&P 500 지수의 구성 종목인 페이첵스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가령 임금 지불이라든지 각종 직원 복지 지급을 한 곳에서 매니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실적 결과가 좋았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5% 가까운 급등세. 오늘 기술 테마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환하게 켰던 종목입니다. $140 선을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연가스 기업인 뉴포트리스 에너지입니다. 4억 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도이치방크에서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으니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CVS 헬스입니다. 최근에 좀 사업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CVS 헬스, 월그린스 부츠 등과 같은 약국 리테일주들이 되겠는데 현재 보험 부문을 분사하는 등 전략적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대 하락을 했고요. 그 밖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죠. 9월 인도량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각각 10%대 그리고 3%대의 상승세를 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특징주들 정리해드리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 충격을 가져온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경제 지표에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위축 국면이 예상보다 더 오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제조업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3으로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계속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ISM의 글로벌 제조업 PMI 역시 제조업 업황이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며 지난 23개월 중 22개월은 위축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하위 지수 중에선 고용지수가 43.9를 기록하며 8월에 46에서 2.1포인트 악화된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에서 나온 PMI 지표가 모두 제조업 업황의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50 아래면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지금 벌써 6개월째 그리고 S&P 글로벌은 3개월째 계속해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물가지수나 고용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도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ISM, PMI, S&P 글로벌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점, 시장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가져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특히나 수요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생산도 둔화가 되고 투자까지 미뤄지고 있는 점, 이 부분이 시장 전반에 충격을 가져오지 않을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조업 지수와는 반대로 졸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시장의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7월에 고용 개선세가 3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졸트 보고서에 더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개선세를 시사를 하면서 아무리 고용시장 성장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안정감이 들고 있다. 특히나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7월 771만 건에서 800만 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구인 건수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위 지수 가운데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지표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구인 비율이 4.6%로 전월 대비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노동 가능한 1인당의 일자리 수가 2를 뛰어넘는 수준 1.1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세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안정세라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지금 연착륙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올려줄 것이고 25b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은 우려가 되었는데 고용시장은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좀 안도감이 있었는데 간밤에 전해진 이 항만노조 파업 소식에 아직은 좀 안도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미국 동해안 지역 멕시코만 일대에서 36개의 항만 작업이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47년 만에 최대 항만 지역의 파업 소식인데요. 사실 이러한 소식을 봐서는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파업이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미리 확보를 해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용시장에는 악영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 파업이 이 당장 10월 공용 보고서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심하면 악화된 경우에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이라면 사실 최악의 경우 금리 인하 행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 고용 지표는 어떻게 공개가 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자동차 관련된 소식, 우선 테슬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지금 완전 주행 차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연방법원 측은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에 대해서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라며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이 머스크 측에서는 완전주행 차량을 광고하면서 운전자가 운행 중에 자도된다라는 광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운전자들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과장 광고다, 거짓 광고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내포한 부분일 뿐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기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이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각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SD의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 관련된 피해자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두 가지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스크는 지난 7월부터 혹시 우리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그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우리 테슬라 주식을 팔아라 라는 이야기 강력한 기조를 내비친 만큼 이 해당 기술력이 이 기업 가치를 5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0월 10일 이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혁신적인 콘셉트를 이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도 내보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이 공개 일정에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판매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강력한 계획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10월 10일의 혁신적인 콘셉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내려둘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10월 2일에 3분기 인도량 판매량 공개가 됩니다. 그 전에 간밤에는 GM의 3분기 판매량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판매량이 2.2%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이 3분기 자동차 판매 시장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뜻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은 이 3%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했던 판매치에서 그것보다는 나았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 대비해서 60%가량 증가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3분기를 넘어서서 하반기, 이 4분기에는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2일 일정부터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 삼성전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 또 한 번 인력 감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미 인도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 10%의 인력을 감원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도 감원이 계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일부 해외 법인에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전체 인력 가운데 해외 인력이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만큼 이번에 10%가량의 인력 감축 소식은 삼성전자 전반적에도 국내 시장 안에서도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10% 이미 인력 감축을 단행한 지역들도 많고 추후에 10%가량 감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이 점에서 지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어려움을 좀 크게 겪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PC, 스마트폰 단의 수요 부진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산업으로서 부진했던 파운드리의 좀 부진함을 채워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도 부진하고 이 파운드리 섹터도 부진하다라는 점이 삼성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TSMC를 잡아보겠다라고 공개를 한 GAA 3나노미터 역시나 지금 수율이 저조하다라는 점이 공개가 되었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파운드리 측에서도 인력 감축을 대규모로 이어가는 게 아니냐, 재배치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공개가 될 이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에 상품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제유가 4% 넘게 장중에는 상승하기도 했는데 2.59% 상승하며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6만 1000달러 선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달러 1%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금 전반적인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라는 점이 상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